촉각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세 번째 감각이네요. 청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 책 많이 익숙하죠? 이 두 개 책에서 우리가 청각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었을 때 목차의 소리라는 게 있었고요. 앰모스피어에서는 이 더 터치라는 책에서 우리가 찾아본 거는 이 자연, 네이처라는 부분이 후각도 되고 촉각도 되고 청각도 되고 시각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는 거는 자연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소리를 직접적으로 내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 책에서는 소개가 됐고, 우리는 다시 청각을 연결해서 소리와 공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빛이나 색채, 컬러나 텍스처, 질감 이런 거가 비교적 건축 재료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할 이야기가 조금 많았었죠. 그에 반해 우리 소리라는 부분은 요 두 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리가 긍정적인 소음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 소리라고 바꿔요. 긍정적 소리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소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한테 긍정적인 감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어떤 거는 좀 나쁜, 싫은 좀 그런 영향을 줄지를 먼저 보면, 긍정적인 소리는 이런 거죠. 자연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람 소리, 물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가 사람의 이렇게 심상을, 마음을 저희 청각을 통해서 이렇게 힐링도 해주고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차분하게 해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건축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바람소리, 물소리, 자연 친화적인 이 소리를 근접할 수 있게 배치하는 게 중요하고, 또 다른 세세한 거 사실은 창의 배치죠. 이런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에 실의 배치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공간을 배치하는데 우선순위는 향, 빛, 이게 굉장히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소리,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실의 배치를 바꾼다? 이거는 조금 오버한 감이 있어서 창의 배치, 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빛이나 채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그래도 그나마 창으로 뭔가 이런 소리를 들릴 수 있다. 창이 잘 열리냐, 잘 닫히냐. 사실은 뒤에 부정적인 것도 나오겠지만 방음에 대한 부분도 있죠. 긍정적인 소리에 이런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친밀감을 느끼는 아이들 소리, 이런 것도 실 배치로 풀 수 있죠. 또 상대적으로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한두 명이 까르르 하는 거는 좋지만 대거 모르는 동네 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거는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실의 배치의 고려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실의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에 맞는 소리를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잘 전달하면 긍정적이고 잘못 전달이 되면 부정적인 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 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명료하게 또릿또릿하게 잘 들리게 해야 되고, 음악당 같은 데는 이게 이렇게 풍성한 에코라 그래야 되나요? 풍성하게 뭔가 음향이 들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따라서 음향을 배치를 하게 되고 실 용적을 맞추게 되고 재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반사제는 어디다 쓰고 흡음제는 어디다 쓰고,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실은 음에 상당히 우선순위가 밀리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광, 조망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데, 음악실, 공연장 이런 것들은 음향 배치를 먼저 하게 되죠. 그래서 실을 배치를 하고 부피도 좀 용적도 따집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그리고 재료를 선택해서 어느 부분에는 음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제를 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음을 흡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뒷장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리에서는 긍정적인 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부정적 소음 문제를 건축에서 해결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죠. 마이너스 된 요소예요. 잘못된 건축물로 쫙 하향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정적 소음의 종류가 기계음이나 큰 소리 이런 거 난다 그러면 사실은 방 배치, 건물 배치할 때부터 기계음이 심한 거는 조용히 있어야 되는 뭐 침실이나 이런 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외부의 소음에 대해서는 방음, 차단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창문에 얼마나 단열 비슷하게 단열하고 방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효과가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건축적으로 민감하게 나오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위에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들린다기보다는 진동이죠. 구조체가 진동하는 것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건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진동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할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감각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좋은 느낌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좋은 느낌일까? 그래서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어떻게 공간이 이렇게 청각을 받아들이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좋은 느낌,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까? 그 사례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배우셨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4대 건축,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분의 유명한 작품 낙수장, 물이 떨어질 낙이죠. 물이 떨어지는 집이다. 그래서 이 폭포 위에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 수평선이 엄청 강조된 저도 20대 때 이 건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과는 전혀 다른 건데 그래서 요 낙수장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그렇지만 가끔 오는 사람은 괜찮다. 너무 분위기 좋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주택으로서 매번 듣는 거는 결국은 너무 시끄럽고 안 좋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사찰에 가면 너무너무 멋지다. 가고 싶죠. 하늘도 너무 예쁘네. 이 풍경 소리는 낙수장의 폭포 소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소리고 은은하게 흘리고 매번 흘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마다 띵띵 나는 거 있죠. 이 풍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세세한 소리가 다릅니다. 이 소리. 그래서 소리를 쓰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집에 여기 뭐 마루에 있거나 마당에 있거나 방에 있거나 바람 불 때 이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것도 사람의 그 마음을 환기시키는 정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축적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거는 제가 이제 건물 안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물을 쓴 건물을 제가 몇 개 아는데 찾아봤더니 마땅한 게 없고 요게 그나마 가장 강력하게 보이네요. 이거는 부산에서 실내 분수를 통해서 쫙 물이 흐르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집객 효과, 고객을 불러 모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떨어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특히 이렇게 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홀을 통해서 쫙 퍼져 나가요. 그래서 이 쇼가 있다는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 소리가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래서 이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입하는 그리고 제가 옛날에 했던 어떤 건물은 위에서부터 물을 밑에까지 쭉 떨어뜨립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고 잔잔하게 계속 낙수장처럼 들리면 5층에 있는 사람, 4층에 있는 사람도 그거에 의해서 밑에 이 지하에 있는 분수광장까지 이렇게 시선도 쫓아오고 그러면서 상품을 사야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하는 집객 효과를 노리는 장치로도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빗소리요, 빗소리. 요새는 ASMR 많이 또 인기 있죠? 빗소리. 비가 여기서 뚝뚝뚝 떨어질 때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실제 수업 시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건축이 뭐 인테리어하고 또 다르겠잖아요. 내부, 외부, 도시의 경계까지, 어번 디자인 경계까지도 저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디자인을 합니다. 이 낙차와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굴러가는 자갈이 있느냐, 요 낙차와 여기에 자갈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일정하게 계단 형식으로 떨어지죠. 이거를 누가 작곡하듯이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조금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엘토, 뭐 남성들은 바리톤, 테너 이렇게 소리의 조화가 있는 것처럼 요런데 여기는 양재천이겠죠. 저 양재천 잘 가는데 양재천에 가면 이런 물소리의 합창이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 이런 재료의 물의 낙차와 요 재료, 요 물이 흘러가는 거리, 요 디자인에 의해서 소리가 요거와 요거가 변주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디자인 요소예요. 이것도 교실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들어보세요. 이 재료에 물 떨어지는 거. 아까 앞에서 우리 그냥 처마에서 요 흙바닥에 고인물 사이에 똥똥똥똥똥 떨어지는 소리와 그냥 이런 강자가류에 똑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조금 다릅니다. 되게 디테일한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건데.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다릅니다. 돌에 떨어지는 소리, 나무 데크, 철다리에 떨어지는 소리, 고무 시트.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유튜브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에서 구두발 소리가 별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 이게 지금 돌바닥이냐 나무 바닥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를 잡아주는 정도가 달라서 어떤 실에 어떤 소리가 어색하지 않을지 시끄럽지 않을지 이런 것도 재료에 좀 영향을 주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제가 양재천 많이 걸어 다니는데요. 비 오는 날 빗소리 때문에 더 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크에 또각또각또각 하는 소리도 굉장히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이 발자국 소리와 빗소리,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조화가 되는 거고요. 이 나무 데크에는 약간의 흔들림과 이 데크 그것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뭐 지금 여러분한테 엄청난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다 사람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러버 타일은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고 다니셨을 거예요. 저희 지금 건축가 있는 건물 5층인가 4층인가에 보면 이 녹색에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닥 비싸지 않고 이런 철판 같은 거에 소리를 잡아주는 그리고 진동도 상대적으로 잡아주는 비싸지 않은 재료입니다. 비싼 데는 이런 철제 위에다 돌을 올리는데 그거는 또 느낌이 밟는 느낌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죠. 얘는 소리를 조금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야 되니까 안으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무계열의 고무 소재예요. 러버 타일. 러버 타일이랑 러버 시트 타일은 그냥 이렇게 쪼가리로 붙이는 걸 요새는 타일이라고 그러고요. 롤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많은 거는 시트라고 뭐 학문적 용어는 알지만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구별해서 씁니다. 흡착력과 쿠션감, 충격 완화와 소음 저감 효과 이게 제일 크죠. 사실은 러버 타일은. 자, 청강의 느낌을 좀 봤으면 이번에는 좀 부정적인 거를 보고 우리가 건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그 예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층간 소음입니다. 강력하고 민감하고 누구나 우리 아파트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 근데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요 층간의 진동입니다. 진동. 건축적 해결을 하는 방법은 앞에도 잠깐 개요처럼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소리를 기능에 따라서 소리 기능 소리가 이렇게 기계가 발생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이들 목소리가 드느냐 뭐 이런 거 음향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배치할 때 우리 조닝이라고 하죠. 조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을 나눌 때 잘해야 한다. 그래서 기계실
엘리베이터 기계실이나 빌딩의 전기실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사람들이 주로 생활하는 것과 소음에 민감한 실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지는 거, 그건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조체 진동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위층 애들이 뛰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기 때문에 뛰기 때문에 진동이 있는 거고, 이 진공청소기가 은근히 진동이 있어요. 드드드드드드드 소리가 크다기보다는 못을 박는 것도 구조체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위아래층으로. 그래서 구조체의 진동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돼서 그거를 이제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재료에 의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죠. 차음제, 방음제,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참고 표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가의 범주에서 약간 광범위하게 가는 거여서 단지 계획 단계에서도 소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1차적으로 차폐 조경이나 완충 녹지를 통해서 도로에 그 차량의 소음을 좀 잡아주는 게 있죠. 그래서 방음벽. 그래서 요거는 좀 넓게,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차원으로 들어가면 기능에 따라서 배치를 잘하는 거,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체를 가지고 하는 거, 그 안에 인테리어, 내부 재료에서 해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건축적으로 해결을 해 들어가야 합니다. 자, 완충 녹지는 뭐 소음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건축 전공이니까 완충 녹지가 뭐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미지를 담아봤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완충 녹지의 단면이고 이건 평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평면하고 단면을 좀 자주 보시려고 하세요. 사진은 일반인도 보는 거고 평단면은 이제 저희 같은 전공자들이 보는 거니까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건데 보도블록도 있고 차도 있고 사람 다니는 거고 차도 중간에 나무 요런 나무 있고 또 나무가 종류가 다르죠. 이거는 교목이라고 나무 이렇게 쫙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단면에서 구성을 하는지 얘는 더 높이 쌓았네요. 그래서 차도 나무 들어가고 사람 보행로 또 나무 큰 나무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많이 보셨죠?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있는 방음벽. 요새는 이 새들이 부딪히지 말라고 무서운 새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마크를 또 붙여놓더라고요. 자, 이것도 뭐 구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아파트의 슬라브, 바닥 슬래브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의 슬래브의 두께가 요거. 콘크리트 슬래브하고 그 다음에 완충제하고 기포 콘크리트를 넣고 마감 몰타라고 바닥 마감제를 하는 일반적인 거고 1990년도까지는 이게 120mm, 12cm였어요. 슬라브 두께가. 이게 구조적으로는 단순히 하중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하중을 계산만 하면은 120이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진동 때문에 위층에 아이들의 뛰는 거를 막으려면 이 슬라브의 두께가 그래도 210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1990년 200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걸 설명한 거는 구조적인 하중을 해결하기 위한 거는 120이지만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 말고 일반 건물이나 이런 단독주택은 120 정도면 충분히 돼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들은 210cm, 10mm, 그러니까 21cm 정도 슬라브를 치고 있죠.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잠깐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벽식 라멘은 150 이렇게 되면 30가구 이상 최소 슬래브 두께가 210 바닥 충격음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벽식하고 라멘은 나중에 일반구조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어보십시오. 벽식은 210, 라멘은 150. 기둥보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거하고 벽식은 보가 없죠. 보가 없이 벽하고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이 벽으로 다 수직을 지지하는 거가 벽식입니다. 라멘은 기둥 위에 보가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옛날 겁니다. 이것도 2014년 거. 방음제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좀 보시죠. 저도 이미지를 그냥 일괄 찾았습니다. 쭉 찾아서 이런 종류가 있구나.
어떤 젊은 인테리어 블로그에 보니까 방음제를 쉽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차음제하고 흡음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음제는 되게 쉬워요. 숨어있는 방음제이다. 뼈대 안에 있다. 라는 이야기고, 이거 읽어보시고요. 뒤에 보면 흡음제는 바깥에 보이는 거. 구조체 위에 방을 한 번 더 하는 게 흡음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란판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계란판보다 더 좋은 판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흡음제다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 시간에 아니면 설비 시간에 이 내용은 또 자세히 배우십시오. 건축 음향 설계는 사실은 이제 요거 건축 환경학을 배우는 시간에 자세하게 할 거고, 건축 기사 시험에는 요게 좀 나오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이게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이거 평면, 이게 평면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입체로 해서 음을 잘 반사해서 이렇게 뭐 나가게 하고, 여기서는 딱 빨아들여 버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불량이라네요. 이게 양호라고 하네요. 형태에 따라서 음향의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극장들이나 큰 공연장은 이런 식의 부채꼴 호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도 건축 환경학에서 자세히 배우십시오. 이건 단면입니다. 단면.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고, 오케스트라들이 여기서 지휘자가 여기서 지휘하고 있고, 연극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연극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음향제가 이렇게 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퍼지게 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음향 설계입니다. 그래서 요 용적 단면 설계하는 것도 음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전문 분야가 있죠. 그래서 저희 학교 방송음향과에서 저런 내용을 더 합니다. 방송 쪽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